오늘의 코인, 오늘은 비선실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우리 박정현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텔 박지현입니다. 저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지만 따뜻한 크리스마스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좋은 정보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표님께서 크리스마스인 거 마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AI에게 알려줬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또 즐기기도 한다. 네, 저희가 지금 시장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마음은 내려놓고요. 또 크리스마스 가족분들과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저희와 산타 같은 이야기들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그 AI도 네. 크리스마스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리고 알고 계셨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가고 학습해가는 상황이고요. 네. 우선은 먼저 요즘 최근 온체인 데이터 이슈로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최대 입금량이 보여져서 한번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체인 데이터에서 입금량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지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보통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만약 그 입금량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스테이블 코인이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코인들을 매수하기 위한 그런 이슈들로 전통적으로는 입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시면 입금량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들이 최근 시장의 어떤 동향하고 봤을 때는 현물을 입금하기보다는 선물 시장을 거래하기 위한 투자를 위한 어떤 입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선물은 매수도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큰 변동성이 조만간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보시면 또 보통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선물 시장에 의해서 현물 시장이 좀 요동을 칠 수도 있지 않는 그런 예상도 좀 하게 돼서 요즘 시장 장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 힘든 혼조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반등을 할 것 같으면 밑으로 내려치고 또 반등할 것 같으면 내려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투자하고 하시는데 좀 주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일단은 오늘은 온체인 지표를 먼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역대 최대 입금량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물 시장이 또 우리 현물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온체인 지표를 볼 때 좀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지표이죠. 거래소 보유량의 흐름도 좀 체크를 해주신다라고 해서요. 그 부분도 한번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어떤 거래량의 거래소의 보유량의 흐름을 통해 갖고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잠깐 이 부분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길 원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해석은 일반적으로 거래소의 보유량이 증가를 하면 매도세가 강하고 그리고 감소하면 매수세가 강하다고 보통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으로는 2020년 이렇게 보시면 3월에 이후로 거래소의 비트코인이 급감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디로 그러면 이 비트코인들이 옮겨졌는지 추적을 그 당시에 해봤었을 때는 비트코인들이 커스터드 지갑으로 보통 이동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근데 커스터드 지갑이 기관들을 위한 지갑이다 보니까 기관들이 상승세 불장을 위한 매집을 시작했었던 시점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 지점에 보면 2021년 4월에 보시면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비트코인 물량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하락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번 패턴들을 보면
11월 초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보유량이 급감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과거와는 약간 좀 다르게 FTX 사태 때문에 이제 거래소에 대한 이제 불신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하드웨어 월렛 같은 개인 지갑으로 좀 옮기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많이 이제 거래소의 이제 물량들이 좀 이제 급감하지 않았나 이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거래소 물량의 보유 시점은 2018년 2월 수준 정도로 이제 매우 이제 적은 상태이고 그동안 이제 채굴된 비트코인까지 합치면 매우 이제 적은 양이 지금 거래소에 상대적으로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제 거래량 분석 관점에서는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이제 저점의 부분들이 좀 조금씩 이제 와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제 장기 이제 홀더 관점에서 좀 그 홀딩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 보유량을 통해서 우리가 장기 보유자들의 동향도 조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거래소에 있는 보유량이 갑자기 급증하는 것도 시장에서는 좀 위험 신호로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단기적인 또 매도 압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와 관련해서 거래소의 평균 입금량도 오늘 좀 조사를 해주셨다라고 해서요. 바로 이어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또한 이제 계속 온체인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보통 이제 그 암호화폐 투자에서는 고래들의 어떤 이제 출몰들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데 보시면 이제 그 평균 거래소로 입금되는 평균량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그래프인데 위로 이제 이렇게 튀는 그래프가 보일 때는 고래들이 이제 출몰하는 모습들이 있고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이것도 해석을 할 때는 고래들이 나타날 때가 저점이다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 그 당시에 가격들이 좀 하방 지지하는 이제 가격대로 이제 보는 이제 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고래들이 이제 출몰했을 때가 FTX 사태 이후로 지금 이제 입금량이 급격하게 나왔던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FTX 사태가 터지고 나서 입금한 것들을 봤을 때 고래들이 이제 FTX 사태를 예측하기보다는 이제 그때 이제 좀 매도 관점에서 이제 입금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제 11월 14일 날 고래들의 입금량이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까지 이제 입금량이 많았던 것들을 지금 바라봅니다. 이제 이런 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지지선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16,000달러에서 16,300달러 정도의 매물대가 이제 고래들의 어떤 입금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이제 저점 하방 지지이지 않은 매물대로 좀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스템도 비슷한 이제 가격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16,000달러가 깨졌을 때 다시 이제 금방 회복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충 시장의 흐름들이 그 당시에 그 가격대를 방어하려는 움직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16,000달러 그대가 가장 이제 좀 지지 저항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하면 이제 블룸버그의 KT 스톡튼의 이제 기술 분석자에 따르면 만약 이제 이 저항대가 이제 뚫리면 13,900달러, 14,000달러 부근까지 밀릴 수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갖고 한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래소 평균 입금량과 함께 또 AI 시그널 매매가 줬던 이 비트코인의 최근 지지선이 어느 정도 일치함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평균 입금량을 토대로 저희가 한번 지지 라인을 그어 보니까 16,000달러에서 16,300달러 선이 어느 정도 하방 지지 구간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또 대표님께서 늘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알려주시는 AI 시그널을 통해서도 이 구간이 좀 중요한 구간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비트코인 가격의 동향을 보면 16,000달러에서 16,300달러 선을 깨졌을 경우에는 또 금방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그러한 또 통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16,000달러 선 좀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 KT 스톡튼에 따르면은 이 13,000달러 부근까지 지지선이 후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16,000달러 선이 깨질 경우에는 13,000달러 선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지지 라인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온체인 관련한 이슈들을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MBRV 지표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시점을 좀 나타내주는 저평가, 고평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이게 최근에 또 저점을 찍었다, 매수 구간에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또 더불어서 NUPL 지표가 있습니다. 미실현 순수익 지표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분석을 해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NUPL 지표를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워낙 유명한 이제 지표 중에 하나고 온체인 지표 중에 3대장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지표이고 MVRV, SOPR 그리고 NUPL 지표 이 세 가지는 암호화폐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꼭 보는 가장 중요한 3대 이제 지표로 이제 보통 저평가, 고평가 그리고 이제 그런 점을 판단하는데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NUPL은 또 MVRV하고 좀 비슷한 이제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그 판단 지표를 통해서는 승률이 매우 높다. 뭐 이제 그게 길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정확도를 MVRV와 같이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 의미는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현실 시점에서 지금 수익 구간인지 손실 구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018년에 11월부터 해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NUPL 지표가 이제 마이너스 이제 손실 구간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상승장이 이제 형성되었던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2020년 3월쯤에 이제 마이너스 구간이 3개월 아니 그러니까 1개월 정도 지속되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장의 모습으로 이제 전환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NUPL 지표가 이제 마이너스 구간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FTX 사태로 완연하게 이제 마이너스 구간으로 이제 접어든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만약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손실 구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지표가 이제 마이너스 구간이면 보통 이제 시장을 떠나실 분들은 떠나고 이제 장기 홀더 하실 분들은 이제 아예 이제 홀더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다 보니까 저점 구간을 다지는 이제 모습들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사항의 견해는 비트코인은 사라지거나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뭐 미국이 비트코인을 뭐 금지한다거나 아니면 모든 거래소 다 폐쇄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저점 구간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제까지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가상 자산은 상승 속도가 이제 반등하고 상승 속도가 다른 이제 자산보다는 좀 빨랐던 패턴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이제 흔들지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이제 관망을 하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선물 투자에서 매도 방향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숏배팅으로 좀 수익을 내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노란톡에 오시면 그런 부분들을 해서 단기적인 관점의 수익을 또 실현할 수 있는 가이드들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미실현 순수익이 지금 증가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은 암흑기를 보낸 와중에 이렇게 미실현 순수익을 보는 거는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빠져나갈 투자자분들은 모두 다 빠져나갔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투자자들이 남아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의 저점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나머지 내용은 좀 한꺼번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시그널 매매를 통해서 또 어떤 투자 팁을 얻을 수 있는지 대표님께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AI 이제 시그널에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시그널을 잠깐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캡처했던 이제 5분봉 자료입니다. 보시면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전체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횡보하는 모습의 가격대를 AI 차트가 이제 자동적으로 분석을 해서 상단 이제 그 하단 지지와 이제 상단 이제 저항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 AI 시그널 차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이제 수익을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게 1시간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1시간 차트에 보시면 큰 추세가 전체적으로 그려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1시간 차트에서는 상단 이제 저항 선들이 계속해서 그려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도 시그널들이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단 이제 저항 시그널 그 매물대가 계속해서 이제 그려지는 것들은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위에 이제 저항선을 맞고 계속 떨어질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분석해주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그널 매매를 통해 갖고 매매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자동 매매 트레이딩 시스템들도 통계적인 관점에서 AI가 운용 트레이딩을 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도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오셔서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노란톡 QR코드를 좀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희 방송 중에 딱 한 번만 띄워드리고 있죠. 자,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가져다만 대셔서 들어오시면요. 자, 지금 같은 시장이 나는 너무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윈터 시기가 길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단계적인 관점에서 작은 수익이라도 우리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AI 시그널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면의 투자를 한번 모색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시그널 매매, 시스템 매매이기 때문에 관련한 것들은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냥 카메라 가져다만 대시면 됩니다. 가져다만 대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대표님과 앞으로의 시장을 대응하실 수 있고,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AI 시그널 매매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역시나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만, 들어오시는 분들만 이 모든 것들을 누려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한번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대표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 시장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세요.